출근 시간대 조용한 지하철 안. 그때 윤건사. 응, 그래. 진상 아줌마의 통화 목소리가 평화를 깨는데요. 우리 손주가 리더십도 장난이 아니야. 글쎄 그 친구들한테 6명 데리고 말 안 듣는 놈 하나를 혼내줬나 봐. 은혜롭도다 은혜로워. 그랬더니 거기 뭐래더라. 학고기. 거기서 오랬대.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 봐요. 한 여자가 아주 획기적인 개소리로 진상 아줌마를 처리합니다. 옆집 개는 망망망 이렇게 짖는데 우리 집 개는 와우와우와. 아가씨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집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뭐? 아이씨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아휴. 그녀를 유심히 보던 남자 바르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도 안 돼. 사실 학창 시절 선후배 관계였던 두 사람. 레슨 받는 거 재밌어? 레슨 받는 거 싫어요. 왜? 피아노 좋아하잖아. 그 시절 그녀는 피해를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는데요. 레슨할 때 선생님이 자꾸 하지만 현재 그녀는 불의를 못 참는 사이다 인간으로 바뀌어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뭘? 아니 아까부터 이 여학생이 자기 엉덩이를 막 아저씨 손에 막 이렇게 비비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제가 혹시 몰라서 동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연약한 남자라고 당한 것만 사시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딜 만져 이 새끼야! 그리고 바르는 판사가 됐는데요.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판사님이시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실까요, 우리 오환 교수님? 나 구급차, 나 못 가겠어. 저런 시시한 인간들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조심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사님이세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인데. 응? 민사 44부. 어? 저도 거긴데. 진짜요? 같은 판사, 그것도 바른과 같은 부로 온 그녀 박차오름. 고등학교 때 알았던 오빠랑 엄청 닮으셨는데 혹시 성함이... 임바른. 나 몰라요? 오름이요, 오름이. 박차오름. 애써 이제 알아본 척했지만 독서 교실? 사실 바른이 오름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야, 쳐다보지 마. 저거 완전 싸가지야, 싸가지. 바른은 싸가지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오직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시험 잘 봤어? 글쎄 제자리 걸음이네. 너 지난번에 몇 점이었는데? 올빼.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 게다가 여자를 완전 개무시해. 그래? 그런 바른이 반한 여자가 바로 오름이었죠. 무려 12년 만에 만난 첫사랑인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12년 9개월 10일. 우선 출근부터 합시다. 첫날부터 지각하면 피곤하니까. 그렇게 옛 인연과 함께한 첫 출근. 그런데 출근길에 오름이 벌인 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하죠? 첫날부터 부장의 호통을 듣게 되는데요. 어디가 첫날 출근부터 사고를 쳐? 부장님, 박 판사는 여학생을 구하려고. 끼어들지 마. 그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장의 발언. 그리고 그 여학생도 문제야. 아니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짓을 하는 추행범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말대꾸해?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여자로 만들어지는 거지. 노력을 해야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거야. 다음! 심상치 않은 부장의 말에 바르는 곧장 친한 판사 정보왕을 찾아갔죠. 어인일로 여기까지? 우리 한 부장님 대체 어떤 분이지? 정보를 얻으시겠다? 자기 부장님 얘기를 왜 역방에 와서 묻나? 야, 네가 당원의 정보통화인이야. 정보왕이란 이름답게 법원의 정보통이라 불리는 판사인데요. 한 부장님 호통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 승질이 불같아서 그렇지 악의는 절대 없으셔. 다만 법정에서는 조금 위태위태한 게 있어. 변호사 사면 이겨봤자 저 원가도 안 남아요. 원고 받아가서 수영해 본 적 있죠? 그럼요. 받아가기 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수영복 반스 사죠? 그렇죠. 아니 근데 재판 받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날로 먹으려고? 여기가 횟집이에요? 그가 알아본 바로 바른의 부장은 누구에게든 거침없이 막말을 뱉는 판사였고, 김한기 피고인 피투성인파 조직원 맞죠? 아닌데요. 저 진짜 탈퇴해버렸습니다. 저 전지영 피고인은 분명히 저 피투성인파 조직원 맞죠? 아닙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그럼 조직은 누가 지키나? 큰일 났네. 안돼 앞으로 줘. 저기 부러질 생각도 없어. 저기 다시 집어넣어. 법원에선 보기 드문 대학을 나와 인맥도 없는 마이웨이 상남자였는데요. 고시촌 낭인 생활 한참 하다가 겨우 합격을 한 거야.
대학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보기 드문 곳 출신이고. 그건 더 대단하신 거지. 다른 부장님들이 봤을 땐 이게 정상은 아닌 거야. 여기는 뭐 기본이 서울 법대 출신 아니냐. 그렇게 부장의 정보를 들은 바르는 오름에게 튀지 않아야 이곳에서 버틸 수 있다 말했죠. 아까 부장님 말씀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이 조직 튀는 사람이 버티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의도가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보다는 나은 조직인 줄 알았는데. 내일 봬요. 그런데 다음 날 임판사님! 오히려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오름. 튀는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직이라셨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불평하기보다는 부딪히는 쪽이라서요. 그렇게 오름의 각오를 들은 이후 법원 앞에서 시위 중인 할머니를 보게 되는데 의료 과오 사건? 아드님이 수술 받다가 사망해서 병원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오름은 어쩐지 그녀에게 마음이 쓰였죠. 박 판사님 갑시다. 그리고 오름의 출근 복장에 법원이 떠들썩해지는데요. 부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쓴소리를 했죠. 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옷차림이 막 치마도 짧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법관 윤리 강령에 치마 길이 규정이 있나요? 법원 조직법에 있나? 부장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름은 예상보다 더한 또라이였습니다. 아 이래 무슨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조신한 옷인 것 같아서 챙겨와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자들이 음란하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되겠어요? 남자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인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또라이인데. 완전히 돌았네. 아우 공진다. 그런데 잠시 후 출근길에 마주친 할머니의 얘기로 근데 아까 그 1인 시위 할머니 재판에 왜 졌을까요? 바른과 오름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현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칙대로 싸워서 진 거잖아요. 항소기간 놓친 것도 본인 책임이고. 뭐 그럼 승복해야죠. 그게 시스템인데. 임 판사님은 약자가 비명 지르는 게 떼쓰는 걸로만 들리시나 봐. 저는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최소한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과 땅 위에 선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먼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부터 꺼내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요. 결국 서로 갈등만 생긴 채 퇴근하는데 오름이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내 새끼를. 사실 어젯밤 할머니에게 항소 얘기를 꺼냈다가 보되게 혼난 바른. 이 판결한 판사가 누굽니까?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면 항소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너도 판사놈이냐? 너도 판사놈이야? 이 나쁜 놈! 그는 혹시 오름도 맞을까봐 당장 그녀를 말리는데요. 그게 뭐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의 호소에 공감하고 있었죠. 생때 같은 아들이 수술실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애미가 제정신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사실 오름은 법원을 바꾸기 위해 판사가 됐는데요. 어젯밤엔 죄송했습니다, 임 판사님. 임 판사님한테 화낸 거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법원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이곳에 대해 화가 나서 여기 온 겁니다. 뭐 때문에? 모르세요? 바깥에서는 다들 아는데. 여길 바꿔놓고 싶어서 판사가 됐나 보군요. 건투를 빕니다. 잠깐 바른과 기싸움이 있었지만 오늘 중요한 일은 바로 오름의 첫 재판. 박 판사 오늘이 첫 재판이죠. 예. 조임 판사 첫 재판날은 저 법복을 내가 직접 입혀줍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의 위임한 인물을 상징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옆으로 가요, 옆으로. 자, 다들 앉으세요. 시작하자마자 머리채부터 잡거나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 사장님 나빠요. 그런데 오름은 그들의 호소를 너무 깊게 공감했는데요. 사건 하나하나가 어쩜 모두 재판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오후 재판 들어갑시다. 아유. 그리고 이어진 오후 재판. 하늘의 맹세코 다 갚았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 돈을 다 갚으셨으면 차용증을 돌려받았을 텐데 그 차용증을 지금도 이제 원고 측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다 갚았으면 됐겠거니 했는데 이자가 덜 들어왔다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야? 청소 일해서 갚느라
어떤 달은 월말에 돈 한 푼 없어 이틀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갚은 돈인데. 까다로운 사건에 이어 다음 사건이 진행되는데 자, 다음 저 장명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 저 시공사 측 대리인 출석했어요. 예, 출석했습니다. 변호사와 아는 사이란 걸 드러내버린 오름.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발언이 잘못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아까 시공사 측 변호사한테 인사했죠.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방청석 맨 뒷줄에 쭉 앉은 분들 그 누군지 알아요? 시공사랑 싸우는 주민들. 오늘 재판 내내 표정 관리 안 되던데 여기 극장 아닙니다. 여긴 법원이고 그 옷을 입은 이상 박차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하지만 오름은 그와 달리 사람다운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판사일 겁니다.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기만 하는 판사 따윈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일 같아요? 네, 다 제 일처럼 여길 겁니다. 어차피 판사 오랜 못하겠군요. 재판은 기본적으로 남의 일입니다. 거리 유지를 못하면 판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언과 신경전이 있었던 다음 날 네, 윤실무관님. 다름이 아니고 재판 기록 조금만 더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여전히 의욕이 넘치는 오름에 실무관의 업무도 늘어나는데 아유, 예, 박 판사님. 네, 맹 기장님. 조서가 좀 간단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 없는 사건은 사람들 얘기를 조금만 더 생생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제가 메모한 거 있는데 좀 보내드릴까요? 전날 재판 중 마음에 걸린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오름. 어제 재판한 걸 벌써 검토해요?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 마음에 걸려서요. 그 증거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은 증거라는 거지. 냉정하지만 계약서 제대로 안 쓰고 차용증 제대로 안 돌려받는 거 가스 안전국 외출하는 것처럼 본인 잘못입니다. 이에 발언과 오름의 의견이 또다시 갈렸죠. 저 바깥에는요. 평생 계약서라고는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때로는 사람들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진실성이 있으면 믿어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증거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원칙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예외가 많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 오름은 계속 신경 쓰였던 1인 시위 할머니 건까지 건드렸고 할머니가 항소권을 청구할 방법까지 찾아내는데요. 그 기록 우리 부 사건이 아니네요. 네, 그 1인 시위하는 할머니 사건이요. 증거 부족이 항소 안 해서 이미 끝난 사건 기록을 왜? 찾아냈어요, 구멍. 한결문 송달된 데가 새빵살이 할머니 집인데 받아서 사인한 사람이 집주인 아들, 대학생이에요. 항소 기간이 지났어도 본인 책임이 아니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발언은 오지랖 넓은 그녀의 방식이 불안했죠. 그 증거도 없이 다 갚았다는 말뿐인 사건 한참 들여다보고 계장님 조서 작성 참견하고 거기다 그 우리 부 사건도 아닌 남의 사건에서 구멍 찾아냈다고 좋아하고 있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본인 사건 구멍 안 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법원은 좋은 의도로 실수할 권리 따위 없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결국 발언이 걱정한 일이 터지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저희 일 못합니다. 윤지영 실무관 요새 매일 야근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오름에게 맞춰 일한 실무관의 과한 업무가 문제였죠. 판사님들은 훌륭한 고위공직자라서 그래 거룩하겠지만은 그 모르겠어요. 저희 구급 출신들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지영이 걔 속옷이 착해가지고 뭐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걔 싱글맘인 거. 법원 유치원에서 5살 된 애 데리고 그렇게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근 안 하려고 진짜 숨도 안 쉬고 일만 합니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뒤이어 부장까지 오름을 찾아와 화를 내는데 박판사! 어젯밤에 그 돈 다 갚았다는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기록 확인하다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판사야! 재판이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재판이지! 한쪽에 전화하지라는 게 재판이야? 솔직히 상대방은 경험 많은 사채업자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경험 많은 사채했으면 애초부터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거야! 사용증 하나 달라고 믿고서 이 주민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경험 많은 사채업자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박 판사 전화 받고 바로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젊은 여자 판사 내 먼 친척이야. 글쎄 방금 전에도 통화했다니까. 계속 고집 부리면 한 푼도 못 줘. 알았어? 오름의 전화 한 번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건. 그 전화 받자마자 그 상대방이 민원실 찾아와가지고 지금 울고 보고 난리야. 아유 망신스러워 그냥. 그렇게 오름은 자신이 그저 의욕만 넘치는 초짜 판사란 걸 뼈저리게 느꼈고
이에 보왕이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나섰죠. 분위기 왜 이렇게 건조해? 우리 박차오른 판사 지금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지? 역시 웃음이 늘 오름. 응? 좀 웃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무리는요 무슨. 할만해요. 어차피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늦게까지 있는 것뿐이에요. 그 야근병 그거 몹쓸병입니다. 조심해요. 습관돼. 어? 그런데 이때 오름이 코피를 흘리자 바른이 화를 내는데요. 고맙습니다. 어제 몇 시에 퇴근했어요? 3시 반 정도요. 설마 이번 주 내내 새벽까지 일한 거예요? 박 판사 왜 그렇게 무모해요? 평생 판사할 거 아니에요? 판사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묵묵히 달리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혼자 오버페이스하 나고 하면 함께 일하는 재판부에 패만 끼치는 거라고요. 그의 과한 반응은 보왕에게 놀림거리를 제공해줬죠. 그 기분 나쁜 표정은 뭐냐? 오름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을 참 어렵게도 한다 싶어가지고. 야, 다 튀잖아. 아이 진짜. 바른아, 빡쳤냐? 그리고 이후 바른은 오름의 일까지 대신 처리해줬고 퇴근하시라 그랬잖아요. 아, 내일까지 납품할 판결이 있어서요. 상속 지분 계산만 남았는데. 그거 계산 프로그램 돌리면 30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 가요. 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애가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할게요. 합의부는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어린애 같은 소리 말고 팀의 지정업기 컨디션이나 회복해요. 그렇게 다음날 바른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한 오름. 어딘 좀 쉬었어요? 네, 덕분에요. 그녀는 지난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수사관을 찾아가 선물을 건넸죠. 박 판사님, 잠깐 놀러 왔어요. 증거 자료요.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대로 제가 정리할게요. 저기 이건 애기가 좋아할까 싶어서. 그런데 잠시 후 보왕과의 대화로 어젯밤 바른이 한 거짓말을 알게 되는데 아 이거 그거네. 몇 대에 걸친 부동산 상속지분 계산. 이런 일을 하려고 판사가 되었나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일 랭킹 3위 안에 드는 건데 이거 아닌데? 임 판사님이 이거 계산 프로그램 30분만 돌리면 된다고 그래.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 어딨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건이면 한 이틀은 좋게 걸리겠다. 아우 난 이거 쳐다만 봐도 막 벌써 치가 떨린다. 오름을 대신해 밤새 계산했을 바른. 그렇게 오름은 늘 얼음장 같던 그의 다른 면을 알게 됐죠. 합의부는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어린애 같은 소리 말고 팀의 지정업기 컨디션이나 회복해요. 그리고 며칠 뒤 이어진 재판. 이 자료를 보면 고깃집에서 원고가 중학생 아드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이가 이거 불판을 갈다가 떨어뜨려서 아드님이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진단서도 없고 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게 다 이 여자가 삥 뜯으려고 엉터리 소송을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피고와 원고의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사람을 스친 적은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건 저 아줌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고 첨부 자료를 보면은 얼굴 스치면서 난 상처가 보이질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고소당한 사장은 오히려 사건 이후 피해를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보면은 피고도 원고를 고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저희 가게 유리에다 돌을 던져서 완전 박살을 냈어요. 저도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이 문제인가 보군. 서로 헐뜯기만 하는 이들의 부장은 조정 절차로 넘겼고 뭐 그런 마음 가지면 두 분 다 이 조정이 되시겠네. 조정이요? 사건의 조정 담당 판사는 오름이 맡게 되는데요. 합의하긴 하지만 그 수리율이라 일반 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건데. 근데 원고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데 왜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판사님한테 자초정만 얘기하면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죠 뭐. 그러나 원고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린 오름은 결국 이 사건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기일은 다시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그녀는 재판을 다시 열어 진실을 밝혀내기로 하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조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두 분 다 돌려보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박 판사 제정신이야? 적당히 타협시키는 게 우리 임무인가요? 최소한 당사자 본인들은 진실을 알겠죠.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해보시겠다. 그래, 박 판사 멋대로 한번 해봐. 난 뭐 질문할 것도 없어. 오름의 마음에 걸린 건 피해 정도에 비해 과한 원고의 대응 때문인데요. 불판에 맞았다 한들 사진상으로도 표도 안 날 정도고 어디서 치료받은 증거도 없어요. 그에 비해 비합리적일 만큼 과잉 대응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비합리적일 만큼 지나친 그 점이 저는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오름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본인 신문. 최일남 씨,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사건의 첫 시작부터 다시 물었는데요. 얼굴을 스쳤잖아요. 네? 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전 그러시면 고기 1인분 서비스 드릴까요? 앞으로 그렇게 할 소리예요 진짜.
누가 보면 중환자란 줄 알겠네. 영업집이라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 그렇게 억울하시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경찰을 부르자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꼬리 내리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아드님을 원고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싫다고. 하지만 입을 닫은 원고에 오름은 차근히 그녀를 위로하며 피해자인 아들에 대해 물었죠. 아픈 애를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죠? 아드님 어디가 아프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뜨거운 불판이 아드님 쪽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때 중학생이라 된 다 큰 아들이 애기도 아니고 뭘 그리 엄마 옷자락만 꽉 부여잡고 있는 게 애기 같긴 하더라고요. 이건 뭐 지지나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막말이에요? 원고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파서요. 겨우 진실을 밝히는 원고. 제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마음이요. 덩치는 커가도 마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아이죠. 그뿐인데 사람들은 정박아니 지지난이 하는 모진 말들로 부르더군요. 그런 애가 불판에 맞았어요. 떨어지면서 숯불에서 불똥도 튀고 얼굴이 백지장이 돼서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애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게 돌아보니까 오줌을 찌렸더라고요. 그날 사건으로 원고의 아들은 불에 대해 큰 공포가 생겼고 결국 뭐야? 더러워. 쌌나 봐봐. 쌌네. 얘들아 쌌어. 불 때문에 학교에서 오줌을 지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급식 시간에 밥 먹을 친구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원고는 아들의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길로 바로 소장을 작성한 거였죠. 가슴이 칼로 뼈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눈이 뒤집혀서 어느 사람 만나서 소장을 썼습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도 거짓말한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학생 얼굴 스치는 걸 봤습니다. 치료비 냈을 돈도 없는데 근데 사장님은 집시 한 개만 깨도 월급에서 다 까던 부인데 이번에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상처를 보니까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에 사장 또한 진심으로 후회하며 사과를 했고 빈틈 보이면 당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르는 비로소 오름이 추구하는 길을 이해하게 됐죠. 원고는 아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 괜찮으셨냐는 그 한마디를 박 판사가 해준 거다. 박 판사 수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열린 또 다른 재판. 농담을 심하게 했다고 가장의 밥줄을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당한 광고회사 부장이 자신을 자른 회사에 해고 무효 소송을 건 사건인데요. 소극적인 인턴 사원을 언론팀에 융화시키고 노력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실수라기엔 너무 명확했던 부장의 성추행. 그럼 그 문자 한번 봅시다.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변호사가 열띤 변호를 해보지만 갈수록 부장의 잘못만 눈에 띄었죠. 이거 원고 가슴털 사진 맞죠? 이쪽 업계의 특성도 생각해 주셔야죠. 막말로 어딜 만진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사회가 유독 남자한테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부장은 그저 늘 질 낮은 농담을 좋아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데요. 무슨 이상한 의도로 음흉하게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주책은 좀 없으시지만 정도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인기 없진 않아요. 또한 부장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고 큰애는 대학생이고 제 셋째는 고등학생입니다. 해고라뇨. 저희 5 식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바른의 기준에 해고까지는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노동자한테 해고는 사형 선고니까요. 상습 음주운전하는 화물차 기사한테도 계속 고속도로 달리세요 할까요? 뭐 다른 징계가 더 적절한지도 살펴봐야죠. 그러나 오름한텐 성적 피해가 크게 다가왔는데요. 인턴 사원한테는요. 부서장 눈밖에 나는 게 사형 선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도가 심한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 판례상 기준은 그 특정 피해자가 아니라 합리적 피해자 기준입니다. 그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그때 건전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남자 이 정보왕이가 판단을 해줄게. 보왕이 들어와 사건을 확인하는데 봐봐 이거야? 뭐야? 이런 개. 그는 사건의 부장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죠. 나 같은 남자들은 있잖아.
매력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해서 촌스럽게 해볼래 하고 입 벌리고 그러질 않아요. 이성이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 수컷 본능에만 충실한 남자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때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 이성과 본능의 거리라는 거 제가 보기엔 한 10c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속기 실무관 도연이 보왕의 본능을 도발하는데요. 10cm. 네크라인 10cm. 왜 이러세요? 허리각도 10cm. 보왕은 치명적인 그녀의 매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일반적이고 평균적이시네요. 잠깐만 너네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인터넷 신문이 이어지는데 그건 말고도 밤마다 메신저로 자꾸 이상한 말씀들.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나요? 이전 2건 외엔 전부 지워버려 부족한 증거. 왜 기록엔 안 보이죠? 징그러워서 바로 지워버려서 남아있지. 증거가 없다고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아니 무슨 뭐 범죄자 조사예요? 증인에 대한 예의 갖추세요. 그리고 성추행을 당한 인턴을 탓하는 회사 사람들. 이번 인턴 사원이 좀 매사에 예민한 것 같다는 말이 부서내에 있기는 했어요. 전 신입사원 때부터 여자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사소한 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히려 부장을 응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회사 수뇌부에서도 해고는 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로선 회사 방침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또한 부장에게 해고 무효 소송을 당한 회사는 재판을 이기려는 의욕도 없어 보였죠. 회사 측 반대 신문하시죠. 반대 신문사항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재판 이길 생각이 있는 거야? 질문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부족한 증거와 일관된 증인들의 증언. 증인도 진술서에 쓴 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더 심리할 게 있겠습니까? 끝내 부장 측 변호사는 변론 종결까지 요청하는데 변론을 종결해 주십시오. 상대 쪽은 전혀 반대 신문도 안 하고 방치하는데? 저 증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하지만 기일은 한 번 더 속행하겠습니다. 한 부장은 이 짜고 치는 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죠. 내가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아주 가끔은 말이야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경기가 있다란 말이지. 그럴 땐 아주 찝찝해져. 궁금해지면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부장을 자르기 싫어하던 회사가 그를 해고한 이유부터 찾는데 봐주고 싶으면 해고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해고까지 해놓고 지금 모아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짜고 치는 거냐? 하고 싶지 않은 해고를 굳이 했다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도연이 피고 회사의 화장품 광고 얘기를 꺼내고 요즘 TV만 틀면 요란하게 나오는 화장품 광고 피고회사 작품일걸요? 아니 화장품 회사면 당연히 여성 소비자들을 신경 쓸 거고 SNS에 각 분야별로 성폭력 폭로하는 거 이슈잖아요. 인턴 사원 남친이 흥분해서 뭐 좀 올린 것 같던데? 이어서 인터넷 남친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의 의도를 단번에 잡아냅니다. 세상에 그렇게 된 거 맞네. 시끄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해고부터 시켜놓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일부러 질마음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이 와중에 보왕은 도연의 멋짐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이 실무관님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회사 측 증인 신문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원래 남의 일에 불간섭주의긴 한데. 아 너무 멋있다. 짜고 친 판이란 걸 알았으니 이젠 부장의 해고가 정당했단 걸 밝혀내야 하는데요.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뭐 SNS 문자, 사진 한 장 그걸로 해고할 수 있겠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 이들은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죠. 여성 직원들 직권으로 다시 불러보면 어떨까요? 이미 증언 때 썼던 사람들 다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을 모두 다시 부르는 건 좀 그렇고요. 한 명만 부르면 어떨까요? 4번이요. 자꾸 뒤돌아보든? 그렇게 다시 이뤄진 증인 신문. 오늘은 직권증인 신문이라 재판부가 먼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나중에 양측 대리인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전 신문처럼 같은 대답만 했는데요.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부장을 대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낀 적은요? 글쎄요, 특별히는. 부장님이 다른 여성분들을 대할 때랑 피해자를 대할 때 다른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특별히는. 피해자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하고 사진 보셨죠? 못 보셨으면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굳이 안 그러셔도 죄송합니다만 저 화면은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장이 보낸 메시지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저기 메시지 내용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판사님 어떻게 저런 거를 읽어요? 증인 진술서에는요. 부장님이 인턴에게 보낸 문자는 평소 가볍게 하시던 농담에 불과하시지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하셨길래 가볍게 읽어주십사 부탁드린 건데. 인턴이 가장 의지했을 거란 말에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증인. 증인도 정식 입사 전에 인턴 사원으로 일한 적 있으시네요? 피해자와 나이도 가장 가깝고 인턴 사원 경력도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인에게 가장 많이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럼 직원분들 중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던 분은 그 증인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바꿔묻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중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에 오름은 그녀에게 증언을 번복할 수 있다 말해주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지만 위증 시 처벌받기로 선서한 거 기억하시죠? 혹시 본인 기억과 다르게 답하셨더라도 증인 신문이 다 끝나기 전까지 정정하시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면 용서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요. 그렇군요. 그때 부장님, 광고 1팀은 원고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가족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광고 1팀을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부러워했다는데요. 부장의 변호사가 나서 증인을 재촉했지만 증인은 평소 원고가 하는 농담에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죠. 같은 여성인 차장님도 원고가 하는 농담에는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넘겼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성이요? 여성 최초 임원을 바라보며 승승장구하는 차장님이요? 신입 남자 직원들 엉덩이 툭툭 치고 다니시는 분이요. 그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적당히들 하셔야죠. 적당히들. 지난주에 회사에 와서 한 말 있죠. 증언을 잘해야 부장이 살아난다. 부장이 죽으면 부장 라인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인턴을 완전히 사이코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어서 증인은 2년 전 부장에게 당한 성추행을 꺼내들었는데요. 판사님, 잠시 이것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2년 전에 인턴 사원이었어요. 이건 그때 원고가 제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노래방 회식 때 블루스 추자고 조르더니 남들 눈피에 엉덩이 콱 치고 지금이라도 고소장 낼 겁니다. 강제 추행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다간 무고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앉아요. 그런데 이때 고소장 저도 낼 거예요, 변호사님. 사람 몸을 함부로 만지면 강제추행이죠. 부장의 아내가 변호사의 성추행을 밝혔고 회의하자며 자꾸 일식집으로 불러내셨잖아요. 자꾸 술 주시면서 남편한텐 너무 아까운 미인이다. 내 스타일이라서 수입료도 많지 않은데 맡아준 거다 그러셨죠. 어떻게든 남편 직장은 지키려고 참았는데 딸의 전화번호를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그녀의 충격적인 폭로로 법정 내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인간이야! 놔둬요. 말리지 말고. 그리고 잠시 후 내려지는 최종 판결. 직장인에게 해고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 또한 심각하죠.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받는 고통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절대로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 내에 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울로 재봐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합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언니. 제가 사람들 개떼같이 몰고 갈게요. 제가 누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 판사님, 이따 민사실무연구회 가실 거죠? 글쎄요. 방금 49부 홍문지 판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자기 부장님 발표하는데 분위기 썰렁하면 힘들어진다고. 언제 거기랑도 친해졌어요? 제가 여성 배석 판사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수다도 좀 떨고 그래야죠. 모임 자리라면 절대 피하는 발언도 오름의 부탁엔 어쩔 수 없었죠. 그 경험상 연구회라는 게 시간 낭비더라고요. 끝나면 회식까지 끌려갈 게 뻔하고. 아이 뭐 워낙 개인주의자이신 거 알지만 같은 처지끼리 이렇게 가끔은 연대도 하고 그래야죠. 배석 소름을 배석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같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흔한 실랑이가 생기는데요. 서양의 기사도 정신, 동양의 장유유서. 하지만 그때 아무도 안 타시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오름이 상황을 정리해버렸죠.
부장님 먼저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바르는 그런 오름을 조금이나마 자제시키는데 저희가 나중에 내려요. 그렇지. 왜 못 내리게 막으시는 거죠? 진로 방해입니다. 굳이 일일이 싸우지 맙시다. 그러나 성공충 부장님. 성공충. 사실 바른 또한 오름 못지않은 또라이였고 토론이 아니라 낭송이었어? 도라이 진짜. 하지마. 이것만큼은 꼭 질문해야겠다는 분 계실까요? 아, 네, 임바름 판사님. 그는 특히 법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발표문 중 임대차와 경매에 관한 외국 학설 판례 부분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제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둘과 달리 상사의 눈치를 보는 판사는 늘 고통받았는데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지요. 남존여비. 언니 많이 힘들죠? 견딜만해. 신혼여행 다녀오는 동안 판결 선고 못했다고 두고두고 뭐라고 한다면서요? 워낙 유명하시지 않니? 일 욕심으로. 그게 일 욕심인지 출세 욕심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얼마 후 충격과 공포구만. 바른이 연구회에서 얘기했던 의견을 그대로 베껴낸 성 부장. 이런 미친! 그때 임 판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까마득한 후배 의견을 훔쳐요? 진정해. 한 부장님 방까지 다 들리겠어 지금? 성공충 부장님하고 한세상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가고 있는 길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성 부장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 우리 한 부장님. 그럼 우리 한 부장님의 길은 대체 뭐야? 승진에도 관심 없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는 법원장님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무시무시한 판사였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오며 아유 성질 급한다 그냥 술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네. 아유 그냥 끝으로. 들어들. 아유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판사의 길을 택한 거지. 출세를 포기한 판사. 어찌됐든 오름은 후배 의견을 훔친 성 부장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데요. 그나저나 볼수록 놀랍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들은 얘기를 정확히 적을 수가 있죠? 이대로 지나가지 말죠. 우선 수석 부장님한테 얘기해보면 어때요?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판사님이 문제 제기 안 하시면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수석 부장실에 가볼게요. 그런 한편 성 부장의 배석인 홍 판사는 점심까지 거르고 일 중인데 판사님, 점심도 안 드시고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실은 임신 중이었던 홍 판사. 그러나 아직도 성 부장에겐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했죠. 배도 불러올 것 같은데. 관두자. 그건 부임 첫날 들었던 성 부장의 말 때문인데요.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세요. 결혼한다, 휴가 가고 조금 지나면 임신했다, 출산, 휴가 간다.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 전투를. 그때 들은 말 때문에 그녀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죠. 더불어 성 부장은 요즘 과할 정도로 실적에 집착했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선입니다. 이 금액으로 조정하시죠. 당사자는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 판결을 해주시죠. 재판부의 공고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까? 법대로 판결해 볼까요? 왜 저리 조정이 집착해? 조정률 1등 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참 열심히 산다. 그러나 그러지. 성공의 눈이 멀어 이젠 홍 판사를 감시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아, 네, 부장님. 홍 판사, 지금 어딥니까? 사무실에 불 꺼졌던데. 네? 벌써 퇴근했어. 부장님, 지금 밤 12시예요. 우리 집에서 법원 건물 보이는 거 알죠?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무서울 정도로 들어오는 부장의 압박에 홍 판사도 지쳐버렸죠.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 되면 병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제기할 생각조차 못하는데요. 저라도 문제 제기할게요. 그러지 마. 내가 부족해서 못 따라가나 싶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어. 한편 성 부장의 의견을 훔친 일로 수석 부장을 찾아간 발은. 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실무연구회 때 일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쓰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 부장의 모자란 점들 나도 잘 압니다. 수석 부장은 성 부장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임 판사는 젊고 뛰어난 사람이니 앞으로도 빛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성 부장 같은 사람에게도 빛날 기회를 양보하면 안 될까요? 조직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야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발언을 타이르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유, 유서와 인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야박한 사람, 무난 사람으로 비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 됨이 더 중요하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요. 조금 억울해도 그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임 판사, 오신 김에 나도 걱정되는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발언이 꼼짝 못하는 오름의 문제를 들이밀었죠. 동문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할머니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고. 지난번 오름이 관여했던 1인 시위 할머니 사건은 명백하게 징계 사유였는데요. 순수하게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는 마음에 법관 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의도에 어땠든 판사는 오해 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박 판사의 행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발언은 성 부장이 의견을 훔쳐간 일을 그냥 묻어두기로 했죠. 수석 부장님이 나서 주신대요. 제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흥분할 일 아니에요. 내 의견 베낀 거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구차하게 출세하겠다는데 굳이 정색하고 나설 의욕도 안 생기네요. 네, 거창한 얘긴 집어치우죠. 그러나 오름은 현재 홍 판사의 일로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홍은지 판사님이에요. 남의 재판부 속사정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홍은지 판사님 지금 몸 상태가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시정이 안 되면 연판장이라도 돌려야죠. 그건 집단행동입니다. 발언의 만류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는데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홍은지 판사님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료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전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전 절대 가만히는 못 있겠습니다. 내 말 들어 박채오름. 네가 다쳐 그런 짓을 하면. 발언은 오름이 위험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죠. 법원을 바꿔놓고 싶어서 판사가 됐다며. 그럼 살아남아. 먼저 살아남으라고 서두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이걸 판결이라고 썼어. 더 꼼꼼하게 더 자세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오늘도 성 부장의 말에 상처를 입은 홍 판사. 당신 지금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써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는데요. 아주 잠깐이면 부장실에 더 이상 불려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때 언니, 다행히 오름이 나타나 홍 판사를 잡아주는데 오늘 오후에 방과 내고 나랑 어디 놀러 갈까? 오름아, 어떡해. 하지만 언니 정신 차려봐. 언니. 끝내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말았죠. 이에 오름은 당장 연판장을 작성하려 했지만 그게 뭐야? 부장에게 바로 들켜 제지당하는데요. 배석 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공충 부장을 징계하라? 부장을 내쫓겠다고 서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홍은지 판사 유산했답니다. 아니 뭐 어쩌다 그런 일을. 내가 저 수석 부장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돌출 행동하지 말고 여기 차분하게 기다려. 그러나 오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또 찢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름 혼자 다른 부서들을 돌며 서명을 받아냈죠. 고맙습니다. 같은 시각 성 부장도 이곳저곳을 발빠르게 돌아다니는데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배려를 했을 텐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데 배려했겠죠 당연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그리 달렸어. 살살 좀 하지. 사건만이 뗀다고 다 승진시켜주나? 저 같은 놈이 열심히라도 해야지 어쩝니까 그럼. 곧이어 한 부장한테까지 사과를 하러 왔죠.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기 앉아. 하지만 성 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눈치. 그 친구가 워낙에 허약 체질이었나 봅니다. 임신 중이었다면서.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부장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솔직히 요즘 젊은 판사들, 그중에서도 여판사들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러자 가봤어? 예?
한 부장이 벼락같이 소리쳐 정신을 깨워줬죠. 당신 배석한테 가봤냐고? 당신 알같이 일하다가 하이라고 쓰러진 당신 배석! 애 잃고 피눈물 흘릴 네 배석한테 가봤냐고. 한편 바른은 서명을 받으러 가는 오름의 앞을 막는데요. 우배석으로서 틀려먹은 짓은 막으시겠다. 그런데 판사는 법대로 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법원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 판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제대로 한번 합시다. 전체 메일 내가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메일이 법원 전체 발송됐고, 그런 한편 병원에 입원한 홍 판사를 찾아온 손님. 홍은지 환자분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요? 그는 다름 아닌 성 부장이었는데요. 판사 납니다. 좀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여기를 어떻게? 난 정말 몰랐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하면 부장이 어떻게 아나? 하지만 현재 홍 판사에게 그는 불청객과 다름없었고,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업무 지장 주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부장님께 차마 말씀 못 드려서. 부장님한텐 배석 몸 컨디션 안 좋은 문제일 뿐인 것을 세상 무엇보다 가죽복으로 여겨서. 당장 나가세요. 그런 소리 여기까지 온 겁니까? 부장님. 성 부장은 일부러 무릎을 꿇며 사과를 했죠.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세요. 막무가내시군요. 당장 돌아가세요. 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자 다음 날 법원에선 성 부장 쪽으로 여론이 바뀌는데요. 부장님이 직접 사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문전박대 당했대.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대. 야, 독하다 독해. 야, 바뀌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같이 갔던 우배석이 지금 여기저기 소문 다 내고 있다니까. 이대로라면 소집 회의가 취소될 수도 있었죠.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 판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야, 그거 택도 없어 지금. 야, 뭐 떴다. 야, 이거 날짜랑 시간 공지 떴네. 13일 그 4시네. 재판 과정 많은 날 증인 신문 한참 하고 있을 시간이네. 심지어 회의 시간까지 바쁜 시간대로 공지가 오자 되려 오름의 의지가 불타올랐는데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슬슬 의욕이 생기지. 한동안 잊고 있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그렇게 다음 날 바른과 오름이 판사들에게 소집 회의에 참석해달라 부탁하는데, 혹시 저분도 부장님이세요? 조정의 달인이셔. 옷은 맨날 저렇게 입고 다니셔도 조정을 뭐 워낙 잘하니까 위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껏 몰랐던 독특한 부장 판사들을 보게 됐죠. 감성 폭발 감성호 부장님이시네. 아, 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읽어볼게요. 좀 이따. 안녕하세요. 저분도 부장님이세요? 아유, 와서라. 엘리트 오브 엘리트. 어렸을 때부터 수석이란 수석은 다 휩쓴 분이야. 당연히 행정처 출신이고. 그런 분이 이런 일에 나서시겠어? 그래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그때 부장님 안녕하세요. 보왕의 부장이 따끔하게 눈치를 줍니다. 정 판사. 예, 부장님. 정 판사 바쁜 줄 알았는데 일하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정 판사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기어볼 만한 친구를 봤는데 말이야. 그 시각 성 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오름의 얘기를 하는데요. 형님네 배석도 배석인데 걔랑 친한 튀는 여판사 하나가 난리라며? 형님, 뭐 얘기되는 거 없어요? 그러자 잠시 후 뜬 기사. 판사들 노조 만들려 하나?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미스 한무랍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피모 여판사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름이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했다는 기사까지 떴죠. 가만 있어봐, 이건 또 뭐야? 미스 한무라비 판사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검토해주고 변호사까지 알선해. 1인 씨 할머니 건이네요. 실은 수석 부장님도 이 건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된다면 책임져야죠. 그러나 오름은 성 부장 건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성 부장님의 아기도 책임지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보왕의 입장은 달랐죠. 솔직히 이제 내 입장도 너무 힘들다. 나는 다른 부장님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해. 다들 날 좋아하시고. 내가 중간에서 처신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 이제는. 성 부장님 징계한다는 그 연판장 들고 다닌 이후로 부장님들 완전 열받으셨어. 결국 보왕은 바른과 다투게 되고. 그래서 힘드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평화주의자 정보왕 선생이. 너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가 않아. 너랑도.
이후 오름은 수석부장에게 불려왔는데요. 왜 오시라 했는지는 잘 알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라. 이건 좀 심각한 얘기던데. 개입 아닙니다, 수석부장님. 저는 단지 변호사 도움을 받을 능력이 없는 할머니 얘기를 들어드리고 조금 조언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오름이 결백을 주장해봤지만 수석부장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죠. 그럼 부장판사를 징계하라고 연판정을 돌리고 다니는 행위는 그건 명백히 집단 행동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근거 있습니다, 수석부장님. 제가 직접 홍문재 판사에게 자세한 사정을 일방적인 얘기로 상관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분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석부장님, 저는 누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 판사님,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오름은 한 부장님께 다른 부장들 설득을 부탁하는데요. 그래 나보고 부장들을 설득해달라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 내가 자네한테 뭐 하나만 물어볼게. 성 부장 징계하자고 연판장 돌리고 판사에 소집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얘기 한번 해봤어? 예? 성 부장이랑 얘기해봤냐고. 한 부장은 그녀가 놓친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했죠. 자네 직업이 뭐야? 판사 아니야?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판사. 이번에 자네들이 저지른 일 순서가 틀렸어. 부장도 인간이야.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얼마 후 판사 소집 회의 날. 그러나 인원이 한참 부족하고 한참 부족하네요. 결국 기회도 못 해보고 끝나는군요. 부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결국 이 인간도 안 나타나네요. 정 판사님요? 같은 시각 보항은 괜히 발언의 부서 앞을 서성이는데 한참 전에 회의장 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렇게 했죠. 예, 뭐 알고 있어요. 이때 고민하는 그를 도연이 회의장으로 보내줬죠. 별로다 별로. 남자가 엉덩이만 좀 예쁘면 뭐해.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예? 귀는 좀 박네요. 빨리 가봐요. 방금 내실했어요. 하지만 모자란 인원에 회의가 무산될 판인데요. 예정된 개회 시각에서 5분이 지났네요. 규정에 따라 폐회할까요? 그때 성질도 급하시오 그래. 아이 그나저나 뭐 엘리베이터 수를 좀 늘리든지 해야지 이 큰 건물에 시간 이렇게 뭐 딱딱 맞추는 게 이렇게 쉽나? 한 부장이 들어와 앉고 곧이어 우르르 부장판사들이 들어옵니다. 야, 이 법원 부장 중에 그냥 하자란 하자는 다 모였네. 그리고 바쁘다고 외면했던 판사들까지 참석하는데요. 판사님 전직 대법관님도 오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귀한 손님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아직도 20명 넘게 부족한 것 같네요. 과반수가 되려면. 원장님, 그럼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끝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되는 순간 오름이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는데요. 제게 잠시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만 마치심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행히 법원장의 허락으로 발언을 하게 된 오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평생 기록 들여다보시느라 구분 거북목도 좋고 운동 부족 올챙이 배도 좋아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하시면서도 사건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부장님이 좋습니다. 모든 배석 판사님들이 저처럼 부장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의견은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부장님들이 사건 처리에 쫓기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습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한 욕망이나 낙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가 조금 모자라서 회의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법원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는데요. 할머니란 말은 좀 듣기 섭섭하네요. 아무리 할머니래도. 뭐라고 불러드릴까? 누님, 듣기도 좋잖아요. 심지어 별명이 막말 판사였던 한 부장은 다른 사람이 된 수준. 신성한 법정에서 무슨 말씀을?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누나. 물론 시작도 못한 회의가 아쉬웠지만 재판만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속편한 일인지 전엔 미처 몰랐어요. 마음고생 심했죠. 판사회의 때.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시작도 못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애썼는데. 오름과 바른의 사이는 어느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아, 거 누가 엄청 있어 보이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웃으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니까요. 임 판사님. 재판 들어갑시다. 하지만 재판은 언제나 그랬듯 살벌한데요. 국회의원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자기 권리만 알고 국민의 알 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양측 다 모두 좀 진정 좀 하세요. 한 국회의원이 포털 사이트에 대학 시절 사진 한 장을 지워달라 소송을 건 사건. 겨우 20대 초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을 굳이 삭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학생 시절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원고를 공격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소송을 건 국회의원은 성공한 사람의 표본처럼 이제까지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강요한 의원이라는 사람 꽤 흥미로운 사람이네요. 사법연수원에 수료한 후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을 다녀왔다. 혁신적 사회적 기업과 NGO 활동으로도 붐을 일으킨 후 정계에 진출했다. 사업 성공의 배경에는 재력가인 처가의 시연도 큰 역할을 냈다. 대단한 스토리네요. 한 부장은 그가 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지 속사정을 알아보라고 했죠. 조정실에서 속사정을 좀 들어봐봐. 아유 그전에 때 젊어서 막말로 대면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나도 왕년에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다 했었지. 조정 기회는 다음 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40대 후반의 마스크라고? 뭘 그렇게 홀린 듯이 봐요? 미남은 아니다. 이 사람보다 임 판사님이 훨 낫죠. 오름의 한마디에 고장나 버린 발은 여하튼 이 사람이 왜 굳이 대학 시절 사진 한 장을 삭제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이 저보고 조정을 해보라는 것도 이 사람 속내를 알아내보라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횡설수설하지 마 임마. 그런 와중 다가온 조정기일. 원고인 국회의원이 바라는 건 그저 사진 삭제뿐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바라는 건 그 사진 한 장을 삭제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판사님. 굳이 사진 삭제만 원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 발은은 본인에게 직접 묻기로 결정했죠. 윤시무관님, 원고 본인도 좀 출석해달라고 전달해주세요. 그런데 직접 나온 국회의원은 오히려 피고에게 왜 그 사진이 꼭 필요한가를 물었고, 그 사진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이미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신념에 대해서는 이미 책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계속 명확한 주장 없이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했죠. 소송을 제기한 건 원고 측 아닙니까? 피고 측이 왜 그 사진이 꼭 필요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그 사진 때문에 원고의 무슨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먼저 주장을 하셔야죠. 저는 그 사진이 공개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건 이미 피고 측에 전달을 했고요. 이에 발은이 결단을 내리는데요. 이를 갖고는 안 되겠어. 피고 측 변호사분은 잠시만 자리 좀 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피고를 내보낸 발은은 의원에게 소송을 건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원고는 왜 이길 생각도 없으시면서 소송을 내신 거죠? 막연한 사생활 침해로는 피고 측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는 거. 법률가 출신은 원고도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아까부터 의원이 쓰던 메모. 아까부터 뭔가 계속 메모지에 쓰시던 거 글자가 아닌 것 같더군요.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그가 계속 그리고 있던 건 한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사모님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판사님이 이미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진 한 장에서 보셨을 뿐이지만. 그녀는 바로 세상을 떠난 의원의 첫사랑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 속 깊숙한 곳에 간직해왔습니다. 얼마나 자주 꺼내봤는지 몰라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기가 힘드셔서. 하지만 이 소송을 낸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진 끝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소송을 걸게 된 건 아내 때문이었는데요.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관심도 없던 동아리에 들어오고 시위를 따라다닌 게 전부 저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의원의 아내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가망이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의원은 그런 아내가 사진을 보고 우는 걸 목격했는데요. 아내는 제가 누구 얼굴을 잊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를 위해 첫사랑을 잊어야 한다는 의무를 깨닫고 소송을 건 것이었죠. 저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송이 아닙니다. 제 잊을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번 피고 측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을 밝힌 의원이 곧장 소송을 취하했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냥 제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송은 오늘부로 취하하겠습니다. 오름은 잊어야 할 과거란 말에 공감하는데요. 임 판사님, 그 사건 대체 왜 소송을 냈던 거래요? 잊어야 할 과거가 있어서 그게 이유랍니다. 누구나 나름의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남들은
굳이 알 필요 없는. 그런데 전 알고 싶은데요. 박 판사님의 속사정. 갑자기 오름의 사정이 알고 싶다는 발언. 왜 알고 싶으시죠? 우배석이어서요? 아니면 재판부는 팀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바로 튀어나온 발언의 고백. 좋아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박 판사에 대해서 무엇이든 모두. 12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다시 사랑하게 된 그의 고백은 과연 핑크빛 결과를 만들어냈을지. 저세상 사이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였습니다.